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동학의 창시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교재의 분량은 좀 짧은데요. 근데 출제 빈도가 워낙 높고 이제 구석구석 나오기 때문에 좀 별도의 테마로 좀 분리를 시켰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동학의 발생입니다. 그럼 여기 쭉 본문 나와 있는데 여긴 정말 버릴 데가 없어요. 대부분 이게 시험 문제 뭐 1, 2, 3, 4 보기에 다 나오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시면 개창입니다. 1860년 세두정치 말기예요. 자, 그래서 창도 배경은 정치 사회 기강의 문란입니다. 자, 봉건적인 지배계층에 대한 정치적 부패, 경제 파탄이 심화되어 대다수 농민들을 위한 새로운 사상이 요구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기성 종교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자, 성리학과 불교의 사회적 지도력이 상실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서학이 확산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영리한 분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서학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학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뭐 굳이 남의 걸 믿냐, 그러니까 우리 걸 믿자라고 해서 창시한 게 동학입니다. 자, 천주교 확산 등 서양 세계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민족 종교의 등장을 희국이 열렬하게 이제 고대한 거죠. 자, 창시합니다. 동학은 세두정치 말기인 철종 때 경주 출신, 이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주 출신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 개화기에 들어가면 1894년에 동학 농민 전쟁이 있죠. 동학 농민전쟁의 주 무대는 전라도예요. 전봉준 장군, 녹두 장군 나오죠. 근데 창시는 경상도입니다. 이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창시가 전라도다 이렇게 도를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 출신의 최재우가 창도했고 이게 전라도와 충청도로 확산된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동학의 교리 및 사상이다 해서 보시면 기존 종교의 비판적입니다. 기존의 종교들이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다. 근데 기존 종교의 장점은 또 수용합니다. 골고루 수용해요. 자, 그래서 동학의 경우 뭡니까? 여기에 유교가 들어갑니다. 유교에서 주기론. 현실 개혁적인 주기론이에요. 굉장히 관념적인 주리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불교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교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신앙이다. 자, 그래서 이 민간신앙은 주문이나 부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주문이 궁궁을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뭡니까?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학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뭡니까? 천주교. 여기에 뭡니까? 천주교의 일부 교리도 장점은 수용을 해요.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 민간신앙, 천주교 일부 교리를 종합한 종합적 성격의 종교입니다. 자, 교리적이면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죠. 자, 주요 내용이 바탕이 되었고 주문과 부적 등 민간신앙의 요소를 바탕으로 동학에서 비판하는 천주교의 교리까지 일부 흡수한 종합적 성격입니다. 철학적이면 주기론입니다. 개혁적이에요. 그래서 관념론, 주리론을 배격합니다. 자, 종교적이면 도교와 샤머니즘에 가까워 궁궁을 주문과 부적을 중시합니다. 이 다시 시험에 나와요. 자, 사회 사상적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시천주, 인내천입니다. 자,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라. 사람이 곧 하늘이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인여천, 사상을 강조. 자,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지 않고 노비제도를 없애며 특히 여성과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특히 어린이. 이 조선시대에 뭡니까? 자, 어린이가 이 성인만큼 인격적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이의 인격이다. 자, 여러분 어린이날 아시죠? 나중에 일제 강점기 때 배울 내용인데 그래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 아시죠? 방정환 선생이 이제 어린이날인데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방정환 선생님이 동학 인사예요. 그 당시엔 천도교죠. 연결시켜 알았어요. 이걸 동학과 연결시켜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내기 때문에 자, 어린이의 인격 이건 눈여겨보시고요. 자, 운수로는 자, 후천 개벽을 내세워서 뭡니까? 운수가 끝난 조선 왕조를 부정했다 해서 뭡니까? 개벽한다 뭡니까? 조선의 하늘은 끝났고 동학의 하늘이 온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럼 보시면 교리적으로 후천 개벽이다. 그래서 이 조선 왕조를 교리적으로는 부정해요. 조선 왕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후 동학 농민운동 때 뭡니까? 이때는 뭡니까? 조선 왕조를 긍정합니다.
동학 농민운동 할 때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정부랑 화해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랑 화해했다는 건 정부랑 화해해서 이 농민군을 해산하는데 이건 왕조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왕조를 부정하는 내용이 있지만 나중에 동학 농민운동 할 땐 그때는 왕조를 부정하지 않았다. 이건 뭐 우리가 시험 문제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면 어려운 문제가 돼요. 자, 외세는 보국안민을 내세워 서양과 일본의 침투를 배격합니다. 그래서 이 반외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자, 동학의 평등상에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 사람은 평등함에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마음대로 귀천을 나누면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 시험에 딱 제시되면 동학을 묻는 거죠. 자, 동학의 탄압과 확산입니다. 교조의 처형이다. 자, 조선의 지배층은 신분질서를 부정하는 동학을 위험시합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한다 해서 뭡니까? 혹세무민입니다. 혹세무민의 죄다. 자,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한다가 혹세무민이고요. 그래서 최재우 창시자가 처형됩니다. 그래서 최재우가 처형당합니다. 자, 그럴 경우 뭡니까? 자,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학의 창시자가 범죄자로 죽은 거죠. 당시에는. 그래서 뭡니까? 동학이 불법인 거예요. 동학을 믿는 게 불법이 돼요. 자, 근데 뭡니까? 이후에 뭡니까? 이후에 자, 최재우가 죽은 게 억울하다. 이걸 정부가 인정해라. 나중에 교조 신누원 운동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 동학 농민전쟁 전에 교조 신원 운동이라는 걸 나중에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은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럼 교조 신원 운동의 본질적 성격은 나중에 이 운동의 본질적 성격은 동학의 합법화예요. 자, 요건 뭡니까? 연결시켜 알았어요. 연결시켜서 최재우를 처형했다. 1863년입니다. 최시영입니다. 이대교주입니다. 이대교주가 최시영이다. 그래서 최재우의 뒤를 이은 최시영은 교세를 확대하면서 최재우가 지은 동경대전, 동학의 경전입니다. 뭐 불교의 불경이 있고요, 기독교의 성경이 있고요, 동학에는 동경대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담유사가 있어요. 용담유사는 포교 노래집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랑 비유를 하면 이 찬송가 묶음이죠, 일종의 용담유사입니다. 자, 발간하여 교리를 정리했다 됐습니다. 자, 동학의 교리서. 자, 동경대전은 최재우가 지은 동학의 경전이다 해서 포덕문, 수덕문, 논학문, 불연견 네 편이 중심입니다. 자, 여러 가지 글이 옴니버스로 묶여 있는 거죠. 자, 용담유사는 동학의 포교를 위한 한글 가사집이다. 노래집이에요. 자, 용담과 권학과 안심가 등의 가사가 실려 있습니다. 자, 교단 조직의 정비이다. 자, 의식과 제도를 정착시켜 포나 접 등의 교단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포나 접이 교단의 네트워크 조직이에요. 자,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이런 뭡니까? 이 교단 조직이 가장 잘 정비된 종교 중에 하나가 천주교죠. 그래서 이 바티칸에 교황이 있고요. 그 밑에 추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교 뭐 이렇게 쭉 해서 뭡니까? 신부님에서 뭡니까? 각 지역별로 성당이 이 교구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동학의 경우에도 뭡니까? 이렇게 교단 조직을 포나 접이란 이름으로 정비를 해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이 동학 농민운동을 벌일 때 뭡니까? 이 포나 접 등의 교단 조직이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대규모 농민을 동원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교세 확대. 다시 교세가 커진 동학은 경상, 충청, 전라도 물론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로 확산해 나갑니다. 자,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에서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한 일이 없으니 천하가 멸망하면 또한 입술이 떨어진 탄식이 없지 않을 것이니 보국안민 뭐 이런 보국안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동학이다. 뭐 때가 왔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유사의 일부고요. 역시 시험 문제에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자,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다음을 주장한 종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예요. 자, 서쪽의 도리로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겠는가? 아니다. 자, 영부의 모양은 태극의 그림과 같은 혹은 활궁자를 겹쳐놓은 것, 뭐 궁궁을을 이런 거예요. 이 부적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벽을 고치며 내 주문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위하게 하라 됐습니다. 자, 이것이 동학입니다. 동학의 내용이다. 자, 그럴 경우에는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자, 맞는 걸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전라도를 중심으로 포교를 시작했다. 처음에 창시한 데는 경주예요. 경상도죠. 아닙니다. 자, 오적 암살단을 주도한 나철. 이건 나중에 개화기 때랑 일제강점기 때 대종교라고 단군을 믿는 종교가 따로 있어요. 이건 다른 종교입니다.
자, 신채호의 민족주의 역사학을 탄생시켰다. 신채호는 기본적으로 지식인이고요. 동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수덕문, 안심과 논학문 등을 전파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여 여기 요런 거죠.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이다. 그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요런 유형의 문제에 잘 적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좀 살펴볼게요. 자, 다음은 조선 후기 나타난 어떤 사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사상과 관련된 설명을 오죠. 옳은 겁니다. 자, 사상적 전통은 전통적 민족 신앙이고요. 인내천 나와 있으면 여러분 게임 끝난 거죠. 인내천 그러면 동학이죠. 동학입니다. 자, 유불선 등 여러 종교의 교리를 수용했다. 자, 옳은 거예요. 자,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맹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아니, 자본주의 맹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종교인 거고. 그다음 뭡니까?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 나오려면 뭐 상업의 발달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죠. 경제적인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지배계층의 체제 유지를 이용한 이념으로 이용됐다. 이거 아니죠. 아니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야?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창시자가 처형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이 봉건주의라는 건 어떤 거예요? 기존의 지배 질서를 인정하는 거지. 양반의 봉건적 지배 질서를 부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뭡니까? 관계가 없어요. 자, 대외적으로 보국관민 기치 아래 서양과 일본의 침투를 배척했다. 답이죠. 답 자체는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후에 동학 농민전쟁의 또 배경이 되기 때문에 해당한 내용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농민의 한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